네, 이번 연휴 잦은 눈과 비 예보의 귀경길은 날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휴 첫날부터 때 아닌 겨울 황사까지 날아와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 연휴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밤새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눈이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또 강원 북서부 지역으로는 한때 대설특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강원 춘천에는 7.5cm, 정선과 광릉에는 6cm, 또 경기 양평에는 약 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한때 눈발이 날리긴 했었지만 다행히도 비가 내리면서 크게 눈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최고 1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눈길로 인해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눈이 적게 내리긴 하더라도 눈길은 눈길입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운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처럼 비가 내린 지역도 밤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결빙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향 내려가실 때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눈비 예보가 있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요일별로 날씨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예, 다행히도 설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다만 아침에 반짝 추위가 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다소 춥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묘길에 오르신 분들은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명절 즐기기에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일요일부터인데 이번에는 연휴가 좀 짧아서 일요일쯤이 귀경이 가장 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일요일에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이나 산간 지역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겠고요. 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긴 하지만 겨울치곤 제법 많은 비가 좀 예상이 되면서 귀경길에도 좀 날씨로 인해서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로 고향 오가시는 분들은 귀경 때에도 눈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은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재훈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잖아요. 눈길 운전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도 조금 알려주시죠. 네, 우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운전 경력이 몇십 년 되시는 분들도 눈길 앞에선 좀 장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눈길은 조심하는 것 외에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또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휴에 고향 오가시면서 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지방국도는 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 귀경길에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을 좀 지나간다면 반드시 월동장구를 좀 갖춰서 출발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지난주처럼 강릉 지역에 혹시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경우에는 도로에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소방서나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갓길에 절대로 정차를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영동지방 폭설 때에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면 구급차나 제설차의 진입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로 오가는 분들은 이렇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길로 귀경하는 분들이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섬을 오가는데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번 연휴 백길도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네. 지금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섬 지역을 오가는 귀성객들이 발길이 좀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도 서해와 동해상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또 연안에서도 물결이 최고 한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설날은 잠시 물결이 좀 잔잔해지는데
역시 일요일부터 바다 날씨도 급변을 하게 됩니다. 아마 또 눈비가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섬 지역으로 오가시는 분들은 날씨 정보를 좀 수시로 좀 챙겨 보셔야 되겠고 또 네. 무엇보다도 여객선이 네. 결항되지는 않는지 운항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휴 동안 그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겨울 황사 소식도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공기가 많이 탁한 건가요? 네, 지금 뭐 때 아닌 겨울 황사가 지금 이미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지나간 눈구름을 뒤따라서 황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중국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고 이 황사가 눈구름을 뒤따라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의 4배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중국발 스모그도 같이 섞여서 날아올 수가 있는데요. 황사가 거쳐오는 지역이 중국 북동 지역인데 어제부터 이 지역에는 강한 스모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봄철에 날아오는 황사와는 달리 상당히 오염물질이 섞여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깥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좀 마스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1월 황사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참 이번 주 초에 추워서 명절 때만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입춘이거든요. 남은 날씨, 겨울 날씨도 전망해 주시죠. 네, 먼저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 다음 주 31일, 그때는 출근하실 때 좀 추위를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요일과 월요일 눈비가 내리면서 다시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데요. 따라서 화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안팎,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는 오래 가지는 않겠고요. 화요일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다음 달은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두 차례 이른바 꽃샘 추위는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지난주 같은 큰 추위는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반도 부근으로 눈이나 비구름이 좀 자주 지나고 있는데 2월 초반까지는 눈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설 연휴 동안의 날씨를 저희가 전망을 해봤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